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새벽입니다. 주은책입니다. 오늘은 끝까지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제 상황이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경찰청 12월 3일 비상겸 특별수사단 이런 걸 만들었습니까? 참 이름이 길기도 깁니다. 이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위해 서울, 경기 남부, 경기 북부, 인천 등 이 수도권 4개청 광역수사단, 안보수사대 수사관을 동원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쉽게 말해서 경찰청이 총력 동원을 한 겁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영장이 정당한 영장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경찰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일단 판사가 도장을 찍은 이상 우리는 집행하겠다. 그런 태도입니다. 경찰은 1월 3일 집행 때는 수사관 120여 명을 공수처에 지원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8배 이상인 1000명 이상의 경찰력을 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흉악범 그리고 마약사범 그런 중범죄자들을 검거하는데 그런 강력범죄 수사에 특화가 되어 있는 베테랑 형사를 포함한 사실상 경찰 주력 부대를 총동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표현이 이렇습니다. 공수처와 인력 투입 규모 등 체포작전 세부 내용을 계속 협의 중이다. 명색이 현직 국가원수입니다. 이 국격, 나라의 명예는 생각도 하지 않는 겁니까?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어 헌법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비록 직무가 정지되어 있지만 아직은 국가원수인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국격을 윤 대통령이 떨어뜨린 것입니까? 아니면 공수처와 거의 손발이 되어 있는 경찰이 지금 추락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아니면 그 뒷배인 민주당이 우리 국격을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고 그리고 경호처 정예 요원들과 정면 충돌을 한다면 사상자가 나올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경찰은 이 때문에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다음 주부터 영장 집행을 진행하는 장기전 시나리오도 나왔습니다. 체포영장에 맛을 들인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과 경호처 수뇌부를 동시에 체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재명이 원하는 조기 대선의 길을 열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한다는 그런 태도로 보입니다. 글쎄요, 경찰이든 공수처든 검찰이든 윤 대통령의 범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미 새로운 권력에 줄을 쓴 겁니까? 어쨌든 경찰은 이미 박종준 처장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10일까지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이분이 3차 요구입니다. 경찰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박 처장이 출석을 하면 긴급 체포하고 3차 출석까지 거부를 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공관구역 내에서 체포를 할 수 있다. 이걸 거절하면 이제 전쟁이 벌어지겠죠. 사상자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사상자가 책임으로 보일까요? 그리고 윤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신체에 위해가 가해진다면 그리고 아닌 말로 옷이라도 찢겨나간다면 그 명예훼손은 곧 국가의 명예훼손이 됩니다.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실제 현행법상 경호원들이 경호하는 대상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므로 경호처장 그리고 차장의 체포까지 경호원들이 저지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것이 바로 경찰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경호처장 잡아놓고 경호차장 잡아놓고 그리고 힘 빠진 윤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잡겠다. 뭐 이런 전략입니다. 언론이 평가는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호처 수뇌부부터 정밀 타격을 해서 경호처의 저지 동력을 빼겠다는 의도로 해석이 된다. 참 앞으로 이 드라마가 만들어진다면 요즘 우리가 봐도 흥미진진한데 아마 시청률은 엄청나게 높을 겁니다. 한 30년 뒤쯤 이 드라마 나오겠죠. 한편 경찰은 1월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 관계자 26명에 대한 실현 확인 요청을 경호처에 보냈습니다. 이 압박을 하는 겁니다. 경호처가 이 26명이 노출된 것은 그날 경찰에게 정밀 사진이 다 찍혔다는 얘기입니다. 경찰 관계자의 말은 거의 협박 수준입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사법 처리를 받게 된 경우는
향후 인사 불이익뿐 아니라 연금까지 박탈될 수 있다. 이건 협박이죠. 내 전과자 되면 연금도 못 받아. 이런 얘기죠. 경호처 요원을 줄을 들게 해서 결국 2차 집행 때 저지에 소극시킬 수밖에 없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경호처 수뇌부는 긴급체포 등으로 제압을 하고 휘하 경호원들이 저항 의지는 체증과 신원 확인 요청 등으로 그리고 연금을 주지 않겠다 이런 일종의 협박으로 꺾어버려서 지휘체계를 와해시키면 결국 윤 대통령 경호팀은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편 국방부도 이미 민주당이 기울었습니다. 국방부가 경호처에 파견한 수방사 예하 55 경비단 33 군사경찰대 병력 500여 명은 2차 집행 저지에 투입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경찰청 차장과 국방부 차관이 결정을 한 거죠. 한편 경찰청 산하 대테러부대인 경찰특공대 투입은 일단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찰특공대 투입을 국가수사본부장이 결정을 하는 모양입니다. 경찰청 국수본 본부장 우종수는 어제 경찰청을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특공대와 장갑차 헬기 동원은 전혀 검토한 바가 없고 소설 같은 얘기다. 하긴 경찰특공대 장갑차가 몇 대 없죠. 그런데 경찰청 본청 분위기는 또 달랐습니다. 경찰청은 공수처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이죠. 이호영은 이날 국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경호처 직원을 비롯해서 국회의원까지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1차 체포영장 마지막 날, 그건 6일이죠. 그때 국민의힘 국회의원 44명이 자진해서 한남동 관저 앞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국회의원들이 출동을 해서 만약에 경찰이 체포를 막으면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겠다. 국회의원을 체포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여당 의원이 체포를 지지하면 체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영장 역시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관할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청구를 해서 발부받은 것입니다. 저는 이걸 불법영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불법 체포영장을 손에 쥐고 있는 공수처장 오동훈 역시 경찰청 차장과 똑같은 답을 내놨습니다. 오동훈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 질문에서 민주당 박주민이 만약 영장 집행할 때 의원들이 다수로 가서 스크럼을 짜고 막으면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느냐 이런 뻔한 질문을 묻자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오동훈은 박주민이 의원들도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냐 이렇게 묻자 마찬가지로 현행범 체포가 된다는 점에서는 이론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참 오동훈이 배짱 대단합니다.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지만 현행범인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처럼 뻔한 문답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국민의힘에 대한 겁박입니다. 박주민이 다시 묻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21대 국회 때 집단적으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다. 따라서 만약에 스크럼을 짜고 집단적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면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봐줄 것 없이 체포를 하시면 된다. 아시겠느냐? 오동훈은 물론 잘 알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한편의 봉숭아 학당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편 오동훈은 이날 윤 대통령의 도주 우려를 재차 제기했습니다. 그 전날 이 도주 우려를 제기해서 난리가 났죠. 오동훈이 말입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경호권을 발동해 막는 것 자체가 도주 염려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그러면서 조은희 의원이 대통령 도피 의혹설이 지는지가 공수처장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묻자 전혀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오동훈은 지난 7일 법사위에서 윤 대통령의 도주 우려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박범계가 대통령이 관저에 있느냐 이렇게 묻자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지금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보고받은 것은 없고 말씀드릴 수도 없다. 마치 뒤에 뭔가 있는 듯이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자 박범계는 다시 여러 가능성 중에 숨거나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이냐고 물었고 오동훈은 맞다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틀 전부터 이 나라 정치판에 역풍이 불기 시작한다는 지금 풍설이 돌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 다시 한번 그간의 사정을 살펴봅니다. 작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고 국회의 해제 결의가 있자 불과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을 철회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프닝 같은 사건 직후부터 이 민주당과 반윤석열, 반여당 세력들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내란이라고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탄핵소추에 곧장 착수했습니다. 아마 지구상에 가장 빠른 탄핵소추일 겁니다.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동원 병력도 기껏 국회 280명, 그리고 선관위 3곳, 과천청사, 수원연수원, 그리고 관악청사 이 3곳에 300명 정도였습니다. 학교에서 600명이 안 됩니다. 탱크 한 대, 장갑차 한 대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있고 나서 한참 뒤에 실타를 몇만 발을 지급을 했다는 등 온갖 풍설이 나왔는데 솔직히 군 부대에 실탄이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실탄을 지급했다느니 그 따위 이상한 말들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 어떤 폭력 행위도 없었습니다. 사상자도 물론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폭동이 되고 내란죄가 되는 것입니까? 저는 여야를 따라서 지금 진실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불과 4시간 뒤에, 아니 4시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평온하게 문자 그대로 190명이 만장일치로 평온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를 하자 윤 대통령은 순응했습니다. 여기에 무슨 발언 행위가 있는 것입니까? 당사로 다 모이세요 라고 말을 했던 추경호만 내란죄에 가담한 것처럼 민주당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윤석열은 졸지에 내란죄 우두머리, 즉 수괴가 됐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검찰, 경찰, 공수처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이 3개 조직이 놀랍게도 먼저 윤석열이 신병을 확보하겠다며 경쟁에 돌입을 했습니다. 부끄럽게도 신문에 그렇게 났습니다. 신병 확보 경쟁이라고 말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국격을 지금 누가 산산조각을 내고 있는 것입니까? 결국 법조문상 우위에 있는 공수처가 칼자루를 잡았습니다. 이게 공수처가 문재인이 만든 조직이죠. 지금까지 예산만 잡아먹었고 성과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드디어 기회가 왔다면서 지금 칼자루를 잡고 휘두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기껏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할 수 있을 뿐인데 문제는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 외환죄 외에 소추를 할 수가 없으니 형사소추를 못하니까 직권남용으로 윤 대통령을 구속하거나 체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소환을 해도 당연히 출석하지 않겠죠. 지금 윤 대통령이 공수처 소환에 응하지 않는 이유는 공수처 소환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직접 부르는 것이고 만약에 직권남용으로 부른다면 거기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공수처장 오동과 경찰, 검찰은 공조본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 어디에도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그 조직의 이름으로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공조본이란 걸 공수처장 마음대로 만드는 겁니까? 누구 마음대로 그걸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동훈이 후배라는 검찰 특수본을 했던 서울고검장 박세윤입니까? 그분이 그걸 만들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 법규상 내란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찰만이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사기관이 내란죄로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을 받으려면 경찰이 이를 검찰에 신청을 하고 그리고 검사가 검토 후에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압수수색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자신들이 공조본인 명의를 썼는지는 불분명합니다만 내란죄 혐의로 공수처 소환에 3번이나 불응을 했다. 이 이유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를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요사이 변호사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한 해 60명, 80명이 아니라 지금 1000몇백 명씩 나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묻습니다. 젊은 법조인들에게 말입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결국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장 오동훈이 윤석열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지금 청구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체포영장은
수사권이 없는 자가 청구한 불법 영장인 것입니다. 이런 영장이 허용된다면 헌법에 정한 대통령의 직위와는 상관없이 헌법상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정면에서 훼손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도 허물어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 법조인 중에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이렇게 적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 공수처 오동무는 관할을 위반했습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오동무는 자신과 같은 이념 성향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판사들이 성지처럼 되어 있는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입니까? 문제는 이런 탈법, 불법이 백주대낮에 자행되는데도 사법부는 물론 국가체계에서 이를 제지하거나 교정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문명국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는 어느 분이든 대답을 해보십시오. 이게 과연 문명국입니까? 다른 문제는 있을 수 있다 해도 적어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국가원수인 대통령에 대한, 그것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요? 문제는 그뿐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이 체포영장 집행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직무유기로 고발을 했습니다. 한덕수는 애초에 탄핵 소추를 해버렸죠. 자, 민주당은 8일 무척 바빴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이른바 상특검법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표결에 나섰지만 둘 다 부결이 되어서 폐기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에 배신자가 누구인지는 이미 다 드러나 있죠. 이번에 초선인 김재섭에 대해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습니까? 탈당을 해달라. 탈당하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국민의힘은 지금 내부에서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배신자가 있다. 반란자가 있다. 이 당이 위기에 빠져 있는 순간에 똘똘 뭉쳐도 우리 보수 정당이 살아남을까 의심스러운 판에 우리는 정의를 택하겠다 뭐 이런 겁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가담을 하고 그래서 탄핵에 가담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김건희 특검에도 가담을 하는 것이고 내란 특검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민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이제 모든 걸 수사를 할 텐데 그런 특검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어떻든 민주당은 그 법안들이 폐기가 됐는데도 이 공수수사본부와 최상목 권한대행을 겨냥을 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은 최상목에 대한 압박을 아주 묘하게 민생과 연결시켰습니다. 참 이재명 대표의 말재주는 대단합니다. 이재명이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데 근본이 되는 것이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안정성이다. 이재명 대표가 예측 가능성을 얘기를 하니까 참 제가 웃음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재명의 뒷말이 이렇습니다. 국가 법질서 유지가 제1위 책무라고 할 수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 집행에 대해 나는 모르겠다 또는 불법적 제항을 은근슬쩍 지지하는 행위는 경제와 민생을 망치는 행위다. 참 묘하게 연결을 시켰죠. 그러면서 이재명은 경제와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이 법질서를 유지하는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원내대표 박찬대 정말 기고만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윤석열 파면은 시간 문제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며 내란 동조정당, 위헌정당의 길을 가고 있다. 한 일주일 전부터 지금 민주당은 계속해서 위헌정당 운운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죠. 자신들은 지난번 총선 공천에서 완전히 사당화의 길을 그린 주제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추천하도록 한 내란 특검 법안을 두고 국민의힘을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내란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법과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해도 수사나 처벌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는 곧 내란 동조선언이다. 아 정말 무섭습니다. 내란 특검을 반대를 하면 그 특검 그렇게 일방적으로 뽑으면 되겠습니까? 하고 특검을 반대를 하면 내란 동조 세력이 되어버립니다. 도대체 박찬대는 무엇을 근거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라고 단언하는 것입니까? 박찬대는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가담을 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 간곡하게 호소드린다. 헌법과 법과 양심에 따라 특검법에 찬성을 해달라.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가 굳건하다는 사실을 온 국민 전 세계에 보여주기를 호소드린다. 그러나 상특검법은 아주 보기 좋게 부결이 되었고 결국 폐기가 됐습니다. 제출하겠죠. 뭔가 또 하나 다른 걸 슬쩍 붙여서 또 특검법안 다시 낼 겁니다. 그러면 김건희 특검법안은 5번째가 됩니다. 내란 특검법도 또 2번째가 되겠죠. 자, 민주당의 엄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박찬대는 마치 점령군 사령관이 된 듯 합니다. 공조수사본부가 임전무태의 각오로 영장집행에 임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신속히 체포하기를 촉구한다. 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말 아주 좋은 문장을 찾기는 힘듭니다.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신속히 체포하기 촉구한다. 좀 다른 표현은 없는가요? 현재 국가원수 대통령입니다. 아무리 미워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하는 겁니까? 그 뒤에 박찬대가 덧붙인 말은 가히 협박 수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용 가능한 인력, 장비를 총동원해서라도 관제에서 끌어내려야 한다. 법 집행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으로 반드시 처벌받는다. 누구든 막으면 앞으로 감옥에 보내겠다. 이런 태도입니다. 그러자 김민석도 가담을 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한남동 관제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자살 특공대라는 말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결국 앞으로 6개월 안에 당명을 바꾸자. 머릿속에 사과하자는 소리가 터져나올 거다. 윤석열 경호 44인은 광신도 자살 특공대를 연상시킨다. 이걸 예의가 없다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몰림치하다고 해야 합니까? 정말 지나칩니다. 전현희도 덩달아서 국민의힘을 윤석열을 지키는 결사대라고 비꼬았습니다. 전현희의 말이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란 수괴 옹위 결사대로 변모했다. 한남동 관제 앞에서 내란 공범 인정 시사까지 남겼다. 참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자기들 지지자들 앞에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어야만 다음 또 3년 반 뒤에 총선에서 당선될 거라고 믿는 것이겠죠. 어쨌든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모두 다들 내란죄로 모는데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내란죄가 되어야만 윤석열은 재직 중에 형사소추가 되어서 감옥에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지금은 시간 싸움입니다. 적어도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판결이 고등법원에서 나오기 전에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어야 이재명에게 기회가 오는 것은 이제 천하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이 아닙니다. 고등법원에서 만약에 공직선거법상으로 다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버린다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얼마 뒤에 아닌 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날로부터 2달 뒤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내일 모레 있을지도 모르는 대법원 판결 때문에 이재명이 출마를 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출마를 합니다. 그런데 출마를 한 상태에서, 아니면 대통령에 당선된 상태에서, 뭐 저는 당선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당선된다고 치더라도 당선된 상태에서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이 나오면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국가는 대혼란에 빠져듭니다. 어쨌든 이재명이 기회를 얻어야 한다.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조건 윤석열을 내란죄로 몰아가야 한다. 이건 천하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든 윤석열을 내란죄로 꽁꽁 엮어서 파면을 시키려 드는 겁니다. 그런데 내란죄 심리가 오래갈 것이 뻔하자 이번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총대를 맸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부분을 제외를 하겠다고 치고 나온 겁니다. 김병준은 불법적인 체포영장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큰데도 최고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법에 찬성 동참을 해달라. 만약 제 의견을 반대한다면 스스로 내란 당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란 특검 법안은 보기 좋게 부결이 됐습니다. 자, 이 놀랍게도 국민의힘은 내란죄 프레임에 갇혀서 지금까지 아무 지장도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했습니다. 솔직한 말입니다. 결국 윤 대통령에게 처음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내밀고 당당하게 국가원수를 체포하겠다고 갔을 때 윤 대통령이 체포를 맡겠다면서 현장에 달려간 의원은 기껏 윤상현, 김민전 등 몇 사람이 그쳤습니다. 우파 지식인들도 자칫 극우 프레임을 뒤집었을까 전전긍긍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한 사안을 놓고 연일 설전을 벌이자 그동안 내란죄는 사실상 빼고 내란 행위만 넣지 않은 민주당이 사실 잠깐이지만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 내란죄를 탄핵소추안에 둔 채로 심리를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난 시간이 들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민주당이 내란죄를 빼겠다고 제안을 하면서 벌이진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청래가 총대를 맺죠. 국민의힘은 당연히 그렇게 되면 탄핵소추안을 새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당연한 주장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은 8년 전 박 대통령 탄핵 당시에 헌재 재판관 강일훈이 국회 소추단장 권성동에게 요구를 한 탄핵소추안 변경을 거론했습니다. 당시 헌법 위반 5개, 법률 위반 8개로 되어 있는 탄핵소추안을 주심을 맡았던 헌법재판관 강일훈은 헌법 위반 2개로 정리를 하라.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헌재 법정에서 말입니다. 자, 그러자 명백히 본회의 재의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권성동은 임의로 탄핵소추안을 강일훈이 원하는 대로 헌법 위반 2개로 정리를 했습니다. 권력의 사유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민주당 한준호는 그 당시에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권성동이 한 말을 그대로 썼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냐 안 하냐 문제를 놓고 탄핵 심판을 하면 절차가 한없이 지연된다. 한준호는 당시의 권성동 발언 영상을 보여주면서 8년 전 영상인데 권성동 일타 강사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비꼬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성동이 한번 간 길이니 우리들 왜 못 가겠느냐 하는 태도입니다. 그러자 이재명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저 발언과 같은 현명함을 되찾기를 바란다며 사퇴를 정리했습니다.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만 빨리 따져서 대통령 직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판단해 달라는 것이 헌법재판이다. 자, 이재명은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런데 과연 헌법재판소가 내란 행위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뭐를 근거로 말입니까? 어차피 내란 행위는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느냐를 살펴보아야만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야만 그 전모가 드러나는 것으로서 결국 경찰이 내란죄 수사와 검찰 송치 끝에 적어도 내란죄로 윤 대통령을 기소를 한 후에야 이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든 민주당의 폭주는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라는 해프닝 같은 사건을 벌였다가 완전히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국회 소수 정당으로서 민주당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하는 순간에 자칫 내란죄 수괴로 몰릴 수 있다는 사실을 윤 대통령은 간과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22대 국회는 개원 이후에 민생은 철저히 도외시한 채 끊임없이 특검과 탄핵으로 윤석열 정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윤석열을 끌어내려서 이재명이 기회를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재명은 놀랍게도 자신을 수사한 검사까지 탄핵을 하는 배짱을 내보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돌이킬 수 없는 패착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때까지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초조했던 사람은 이재명이었는데 민주당이 예산안마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자 윤석열은 그만 이성을 잃었습니다. 민주당이 놓은 덫에 걸리던 겁니다. 국민 여론은 급전직하였습니다. 이재명이 그를 내란죄 우두머리로 몰면서 수사기관들은 앞다투어 말씀드린 대로 윤 대통령 신병 확보 경쟁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는 그때 땅에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주제입니다. 민주당이 모든 것을 전횡하는 것처럼 비치자
역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역풍을 감지한 것은 한 4, 5일 전부터입니다. 윤 대통령이 비록 탄핵 소추를 당했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르고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비상계엄 직후에 급락했던 국민의힘 지지율도 상승을 하면서 민주당 지지율에 근접을 하거나 극히 일부지만 민주당을 넘어서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총리까지 탄핵 소추를 하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서 사형 운운하는 사형 판결을 받을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강성 발언을 이어가면서 그 사형 운운 얘기는 기록을 위해서 말하겠습니다. 정청래가 한 말입니다. 그런 발언을 이어가면서 여권 지지층이 결집을 하고 그리고 일부 중도층이 민주당에서 이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둘러싼 적법성 논란에다가 공수처에 대한 민주당의 수사 압박 논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8일 공수처를 향해 조사 없이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치고 나온 것도 최근 지지층이 결집을 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한겨레 리서치가 이 쿠키뉴스 의뢰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 동안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가 아주 재밌습니다. 민주당이 37.0% 그리고 국민의힘이 36.3%를 기록했습니다. 지지율 격차는 불과 0.7%포인트였습니다. 사실상 격차가 없는 겁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중도 성향 응답자의 23.5%는 국민의힘을 지지했고 그리고 34.2%는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반면에 무당층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답변을 한 무당층은 30.8%가 국민의힘을 지지했고 22.2%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격차가 제법 있습니다. 언론은 8년 전에 박근혜 탄핵 국면 때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0%대 그리고 새누리당 지지율은 한참 떨어져서 10%대를 기록한 것과 비교를 하면 이번에는 양당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다고 썼습니다. 자, 또 하나 여론조사를 볼까요? 리얼미터 여론조사, ARS 조사입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최근 3주간 민주당 지지율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었고 국민의힘은 계속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2일과 3일 이틀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34.4%, 30%를 훨씬 넘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은 그것보다 약 11% 가까이 높은 45.2%였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비상계엄 직후에 25.7%까지 추락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은 작년 12월 둘째 주 52.4% 고공행진을 하다가 계속해서 지지율이 하락하는 중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최근 탄핵 심판 국면에서 민주당의 도를 넘는 듯한 움직임이 그러니까 과잉 행동이 여론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실 다른 말씀을 드릴 게 굉장히 많이 있지만 앞에 서서히 길어서 이 정도에서 자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판에서 가장 초조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초조한 사람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이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가 당당하다면 전혀 초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12가지 범죄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처지입니다. 그 대부분은 국가를 흔들 만한 사건입니다. 그런 이재명은 자신이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면서 정치범 행세를 합니다. 정치범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잡범입니다. 자신이 정치범 행세를 하지만 그러나 진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법자 모양 아시죠? 이 삼수변의 갈것자입니다. 물이 아래로 흐르는 이치처럼 법은 만인에게 평등합니다. 저는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는 진실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전우석이었습니다.